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동적 할당과 정적 할당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는 포인터를 처음 배웠어요. 근데 사실 그 정도 로는 사실 한계가 좀 있어서 이제 메모리 동적 할당의 개념을 배우시면 포인터를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구나 라고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에 여러분들이 이제 변수를 선언하실 때 int a 이렇게 선언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int a는 0 이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선언을 메모리의 정적 할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적이라는 거는 멈춰 있다라는 뜻이고, 동적이라는 거는 이제 유동적이다, 운동을 한다, 이런 것처럼 이제 뭔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 이런 걸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int a는 0. 사실 이런 코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눈으로 봐도 a라는 이름으로 메모리가 할당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모든 것들이 그렇게 사전에 다 준비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뭐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저한테 어떤 이름 같은 거를 줄 거예요. 근데 이름의 개수만큼 우리가 캐릭터형 배열을 선언해서, 정확히 말하면 문자열이죠. 문자열을 이제 캐릭터형 배열에 담고 싶어. 근데 어떤 사용자는 이름이 뭐 무슨 뭐 김수한무 뭐 거북이야 두루미 이러면서 되게 긴 거야. 막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름이라고 하면은 열자 내외라고 생각해서 보통 이제 뭐 캐릭터형으로 막 10자 정도 이렇게 준다고 이제 칩시다. 근데 10자 이상 되는 사람은 서비스 지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운 상식으로는 캐릭터형으로 그러니까 B를 선언을 한다고 하면 최대 크기만큼, 이렇게 한 사람당 최대 크기만큼 이름의 공간을 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만약에 이게 막 예를 들어서 어떤 사용자는 너무 긴 거, 이만큼의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데, 어떤 사용자는 메모리 공간이 요 정도만 차지해도, 대부분의 사용자는 요 정도만 차지해도 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최대 크기만큼, 그러니까 이렇게 차고 넘칠지언정, 차고 넘치는 게 아니고 이제 좀 낭비가 있을지언정 부족하면은 사용자가 가입을 못 하잖아요. 회원 가입을 못 하니까 가장 큰 크기, 가능성이 있는 크기로 이제 메모리를 만드는 게 사실은 좋죠. 근데 사실 대부분의 사용자는 요 정도 크기면 다 지원이 돼.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메모리의 낭비가 이만큼이 계속 생긴다는 거죠. 공간의 낭비가. 이렇게 되는 것부터가 이미 굉장히 낭비기 때문에, 사용자의 크기에 맞춰서 메모리를 유동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자. 서버에서 주는 값이 어느 정도의 이제 그 이름의 길이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건 제가 그냥 가정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동적 할당이라는 개념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서버에서 주는 사용자 이름이 어떤 길이가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메모리를 동적으로 할당해서 하시면 훨씬 유연하고 적은 메모리 사용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건 이런 식으로 배열로 문자열을 내가 최대 크기로 만들 필요가 없이, 그 동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크기만큼 사용자별로 맞춰주는 메모리 확보법을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다시 이 부분에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 한 줄부터 우리가 볼게요. 자,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다 지울게요. 자, 이전 시간에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메모리 동적 할당에서 빛을 발하는 게 이 포인터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저는 캐릭터형 포인터 네임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처럼 만들고, 그 안에 에멀로케이션이라고 하는 약자인 에멀록, 그러니까 메모리 얼로케이션, 메모리를 할당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함수를 하나 사용하겠습니다. 아직 함수를 배우진 않으셨지만 함수라는 건 기능 하나를 담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 배울 겁니다. mallocation 이라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mallocation은 제가 이제 스택코드에 만들어 놓은 메모리 할당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가져다 쓰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다 쓰면 뭔가 많아요. 저는 근데 mallocation은 사실 굉장히 단순한 함수예요. 그래서 mallocation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다가 그냥 malloc 이렇게 친 다음에 가로 안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냥 그 사이즈, 메모리 사이즈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캐릭터형으로 저는 3개 정도로 요청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3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3바이트가 요청이 됩니다. 그럼 이제 연결이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색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색은 그냥 아무거나 붙여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보시면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가 요청이 됐죠. 그리고 pname에다가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pname이라고 하는 이 포인터 변수에 이 100번지가 연결된 형태예요. 사실 메모리가 3바이트가 실제로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고 제가 오른쪽부터 해석을 하면 우리가 mallocation 해가지고 메모리를 3개를 요청을 하면 3바이트를 요청을 하면 이렇게 공간이 생깁니다. 1, 2, 3 근데 여기서 보시면 특징이 메모리가 붙어 있어요. 같은 이제 주거 단지에 사는 거지. 그래서 배열이랑 되게 유사한 형태로 메모리가 확보가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아직 얘는 혼돈과 암흑의 시대에서 나오지 못했어. 얘는 지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몰라. 막 후에마이 하는 거지 진짜. 난 누구지? 막 이러면서 지금 그런 형태로 현재는 선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에게 이제 정체성을 부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이름을 특별히 부여하지 않은 상태잖아요. 근데 기존의 정적 변수는 애초에 선언하면서 이름을 지정하는 구조가 많은데, 동적인 거는 일단은 메모리를 먼저 확보를 한 다음에 그 확보가 끝난 이 메모리의 첫 머리 주소 100번지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리턴을 한다는 거는 이 기능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결과값을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100번지가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주게 되겠죠. 이 함수, 이 기능이 실행되고 나면 이 100번지라는 걸 남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짓을 하냐면 pname이라고 하는 포인터 변수를 생성을 하고 여기다 100번지를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 값이 일치하죠. 그러면 이렇게 연결이 된 것처럼 보이겠죠. pname에는 이 준 메모리의 첫 머리 부분에 값이 주소 값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얘도 밑에 이렇게 주소가 있는데, 이런 거는 그냥 이 부분 사실 현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무시하셔도 되는데, 중요한 건 포인터도 변수기 때문에 요 아이에 대한 어떤 값을 본인이 갖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메모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가 이것과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이것과 상당히 유사한 제가 구조를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예를 들어서 name이라고 해가지고 제가 배열을 한번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랑 상당히 똑같고 거의 유사해요. 되게 독특하죠? 일단은 배열과 상당히 유사한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포인터로 선언된 것과 일반 배열의 차이가 뭐냐면, 좀 애초에 배열은 우리가 선언할 때 얘가 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첫 머리부터 사실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느낌으로 이렇게 애초에 얘가 우리가 밑에서 3개를 선언한 거, 지금 이 코드는 지금 요 느낌이랑 비슷해요. 선언할 때부터 name이라는 이름이 지정이 됐고, 얘는 이렇게 배열이 한 묶음으로 함께 간다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포인터는 거의 유사한데 메모리의 생김새나 뭐 이런 거는 되게 유사한데 이제 포인터가 얘네들은 이렇게 지정하고 데리고 있다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구조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이제 보시면 일단은 될 겁니다. 제가 이 이유에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 강조를 드린 거고, 일단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윗 코드로 다시 돌아와서 요거를 제가 값을 한번 할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배열처럼 설명을 했냐면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요걸 조금 크기를 줄인 다음에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자, 배웠을 때 보통 어떻게 쓰셨죠? 네임에 0번에 나는 값을 때려 넣을 거야 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A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1번에 B라고 합시다. C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다 A, B, C 이렇게 때려 넣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이런 거는 사실 확인을 안 해보셔도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printf에서 %s 문자열 이걸 호출을 하시고 네임을 때려 넣어주시면, 그리고 개행도 한번 해줍시다. 이런 거는 개행을 넣어가지고 이제 해주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자, ABC가 화면에 출력되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배열을 이렇게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위에서 똑같은 짓을 한번 해볼게요. pname에다가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습니다. pname에 배열처럼 뻔뻔하게 한번 써보세요. A 그리고 p 언더바 name에 1 b p 언더바 name에 c. 자, 이렇게 사용을 할 겁니다. 문법상의 문제는 없네요. 그럼 printf를 복붙해가지고 pname을 똑같이 씁니다. 거의 똑같아요. 거의 동일해요. 그래서 위에 줄과 밑에 줄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 둘 다 똑같이 나오네요. 네, 맞습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눈치를 채실 건데, 포인터로 선언 저렇게 하면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근데 둘의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제 전공자분들은 굉장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을 텐데, 포인터 변수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포인터 변수 이렇게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공자분들은 이제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다라는 얘기를 교수님한테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라는 건데 똑같이 이름이 있어요. 실제로 여기도 지금 이 배열처럼 쓰잖아요. 그냥 pname이 결국엔 배열명인 거예요. 근데 얘네도 배열명이죠. name이라는 이름도 배열명이고 p 언더바 name도 배열명인데, 이 경우에는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고 연결해준 구조기 때문에 이 배열명이 포인터 변수입니다. 반대로 얘는 처음부터 이 name이라고 해서 아예 공간을 지정했기 때문에 얘는 고정값이에요. 100번지를 무조건 가리키게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얘도 포인터예요. 따지고 보면 포인터 상수라고 표현하거든요. 상수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그림을 이제 우리는 이제 깨달은 거지. 이제 깨달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배열이라는 건 사실은 포인터였던 거야. 지금 사실 포인터라고 얘기는 안 했지, 사실 밑에서 선언한 거는 진짜 이런 구조였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똑같아요. 근데 포인터 변수면 변수는 이 주소를 가리키는 곳의 값을 자기 맘대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나 101번지 가리킬래? 이렇게 해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이렇게 가리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포인터가 아니고 배열명은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수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수와 변수의 차이는 안의 값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여기는 바꾸려고 그러면 에러나요. 그 차이밖에 없고 사실상 포인터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다 라는 말이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좀 검색해 보시면 배열명은 포인터 상수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그 C 언어를 좀 공부를 하시면. 그래서 배열처럼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좀 친숙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메모를 확보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확보해서 사용을 했으면 동적 할당한 것에 한해서는 해제를 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용을 한 다음에 저는 여기다가 free를 때려 넣을 겁니다. 메모리 해제, 이것도 포인터 명을 때려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자, 그러면은 free 자유를 주는 거죠. 메모리에게 free 자유를 딱 준 다음에 이제 메모리가 해제됩니다. 이걸 안 하면 이제 운영체제 쓰레기 값이 쌓여 있어서 재부팅을 자주 해주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포인터의 기본이고, 일단 그 다음에 이 포인터의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사이즈를 3으로 때려 넣으면 참 좋겠으나 사실은 이런 식의 코드 전개 방식은 추천하는 방식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운영체제마다 캐릭터 하나의 사이즈가 다를 수가 있고요. 메모리를 인식하는 그리고 이제 이 C 언어라고 하는 언어 특성상 그게 이제 유연하게 대처가 되는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자료형의 사이즈를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뭐 인트가 2바이트 클 수도 있고 캐릭터가 2바이트 캐릭터 하나에 2바이트로 계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미래에 어떻게 될지 전혀 알 수가 없고 실제로 이렇게 뭐 더블형인데도 사이즈가 다른 케이스도 존재하고 운영체제마다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이즈 오브 우리 이전 시간에 한번 사용했던 함수 기능이죠. 그래서 그 기능에 캐릭터라고 하는 데이터 사이즈를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곱하기를 해서 데이터를 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사이즈 오브에서 캐릭터 하면은 무슨 뜻이었죠? 캐릭터라고 하는 자료형의 값을, 그러니까 메모리 크기를 리턴을 한다는 건 이제 값을 준다는 거죠. 이제 기능을 실행하고 그 값을 나한테 준 거죠. 리턴이 이제 됩니다. 이제 함수는 나중에 다시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그냥 일단 적당히 이해하세요. 그 사이즈 오브 캐릭터에서 이제 1바이트가 이렇게 남겠죠. 1이 남겠죠. 그쵸? 1 곱하기 3 하면 아까와 동일한 결과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형으로 내가 메모리를 가져올 거야 라는 뜻이죠. 자, 캐릭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아래 코드에 보시면 똑같아요. 그냥 pint라고 해서 그냥 포인터를 하나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allocation 그 다음에 size of int라고 해서 int는 현재 제 운영체제에서는 int가 4바이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4가 이렇게 덩그러니 남겠죠. 4 곱하기 10 해가지고 40이 남겠죠. 그러면 인트형 배열이 10개 선언된 것 같은 동일한 효과가 나오고 이제 요 앞에 포인터 변수냐 상수냐 그 차이가 이제 배열이냐 아니면은 포인터를 만들고 메모리 연결한 거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사실 이런 표현법이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근데 워낙 이게 C 언어가 이게 초보자들이 처음에 하기 좀 난해한 표현 방식이 많아서 좀 그런 경향은 좀 있습니다. 근데 이래서 이제 이런 사이즈 오브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하고 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식의 코드가 많이 쓰더라. 그러니까 정말 운영체제마다 이 변수 하나의 크기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코딩이라고 하죠. 뭐야 저 멍청이 노프 팀장 저거 4바이트짜리 그냥 저거를 왜 저렇게 복잡하게 써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되는 거예요. 운영체제에 따라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이 강의랑 상관없는 얘기지만 옛날에 제가 이제 C로 이제 보안 제품을 만들어서 이제 납품을 할 때 운영체제마다 이게 달라서 좀 난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저렇게 사용을 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했던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같은 팀에 있던 어떤 이제 부하 직원이 했던 그 문제에서 하드코딩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사이즈 오브로 다 바꾸는 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 레벨에서는 거의 뭐 인트가 4바이트인 거는 많이 바뀌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특수 목적 운영체제라든지 그런
그 상태가 어디서든 우리가 도는 코드가 훨씬 유리한 건 사실이니까 저런 식의 습관을 들이시는 게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소스 코드를 운영체제마다 다시 수정하는 일이 없게 하기 참 좋긴 하겠죠? 아무튼 이런 거는 그냥 관습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사고파기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짜놓으면 편하잖아. 근데 이제 여러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헷갈리는 거지. 아,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하게 써? 그냥 그냥 인트 사이즈 4를 쓰지. 이렇게 보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선언한 거랑 밑에 우리가 저번에 배열 시간에 공부했던 이런 그 표현 방식이랑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보시고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가지고 사실 저는 배열이냐 포인터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냥 제가 쓰고 싶은 방식대로 막 쓸 때가 많아요. 포인터 같이 배열을 쓰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포인터로 그러니까 동적 할당된 이런 그런 것처럼 이제 쓰기도 하다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쓰기 참 좋은 방식 중 하나예요. 좀 익숙해지시면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쓰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특별히 과제를 드린다기보다는 이 동적 할당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습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또 지금 중요한 건 아닌데 이제 에멀록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C얼록, 리얼록이라고 제가 이런 것도 올려놨어요. 그러면은 이제 C얼록은 인자, 이 사이즈 오브 캐릭터를 애초에 이렇게 해서 곱하기 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에 때려 넣었잖아요. 이걸 사이즈는 내가 지정하고 여기다가 10을 입력하면 위와 똑같은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이즈 크기를 이런 식으로 좀 더 편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함수들도 존재하고 리얼록 같은 경우도 메모리를 재할당할 때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할당된 거를 여기다 때려 넣을 수도 있는데 뭐 요런 거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에멀로케이션 한 거를 프리해 준다 이거랑 에멀로케이션을 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훨씬 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할당한 거는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해제를 안 하면 진짜 어딘가에 이제 메모리를 잡아먹고 살아있다니까. 겁나 무서워요. 9천을 떠드는 귀신이 되는 거지.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에멀로케이션에 대해서 메모리 동적 할당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스 코드는 스틱코드와 그리고 이제 그 팀노바 라이트에 올라간다는 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